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여름 감기 많이들 앓고 있다던데 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첫째가 시험 끝나고 긴장이 풀렸던지 약간의 몸살을 앓았어요. 반 친구들도 여럿 아프다고 하던데 어른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은 시험 기간 동안 참 많이 긴장했던 모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주말 내내 실컷 잠재우고 오랜만에 네 가족이 함께 맛집 탐방도 다녔는데요. 뭐니 해도 가족이 뭉쳐 다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되죠. 방학 전에 1학기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챙기고 계실까요? 네, 방학 전에 선생님께서 독서록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도 기말고사 끝나고는 독서록 일정을 챙기고 있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진지하게 책을 읽기보다 독서록 목록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책 많이 읽었다고 어깨 으쓱하는 것이 좋아서 아무 의미 없는 독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학 때도 독서는 이어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에 풍덩 빠지려고 계획하고 계신 부모님들과의 대화이기도 하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좋고 재밌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난감보다 책을 먼저 손에 쥐어줬고요. 엄마가 매일같이 책 친구에 대해서 떠들어서인지 다행히 아이들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컸는데도 아이들의 책 읽는 스타일은 제각각이더라고요. 사실 가족 4명이 모두 다른 스타일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각자의 책 읽는 스타일은 물론 존중하지만 책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직 인생 초반에 있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집 이야기로 참고만 하셔도 좋겠어요. 저는 20대 때 책 욕심이 많아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책을 읽는 것이 좋은 건지 책을 모으는 것이 좋은 건지 구분이 안 가는 때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욕심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빠르게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읽은 책의 목록을 늘리는데 급급했던 거죠. 그렇게 늘어가는 책 목록만 봐도 뿌듯해하던 것을 몇 년이나 하고 나서 문득 정신이 차려졌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책은 천천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독의 힘을 알고도 있지만 그건 다치바나 다카시처럼 내공이 엄청 쌓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 아닐까 싶거든요. 전 책을 읽어나가면서 깊이 읽는 것이 넓은 독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정독이 다독을 부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천천히 읽는다는 것이 그저 느리게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깊이 읽는다는 것이고 또 넓게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깊이와 넓이는 상극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는 분의 말씀을 옮겨볼까요? 맹자는 독서가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을 때 영화에 빠져드는 것처럼 어릴 때 제가 했던 책 읽기는 대단한 성찰을 한다거나 어떤 것을 찾는 여정이라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글자로 쓰여져 있어서 내 나름의 상상력을 훨씬 많이 담을 수 있는 다른 세상으로의 도피였거든요. 조금 커서 진지한 책 읽기를 했을 때도 그저 책 읽기가 지식 습득 이상의 무엇이 있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고요. 하지만 독서 경력이 꽤 되는 지금은 알고 있죠. 좋은 책은 잃어버렸던 마음을 수면 위로 꺼내준다는 것을요. 여행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패키지 여행으로 바쁘게 일정만 맞춰서 다니는 여행은 재미도 떨어지고 기억에 남지도 않잖아요. 그저 그곳에 다녀왔다 정도로 여행 목록에 한 줄 써질 뿐이죠. 여행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책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몰입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책이고 만족스러운 독서가 아닐까 싶어요.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모티머 애들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읽는다. 그들은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3가지 방식으로 읽는다. 그들은 행간을 읽고 여백을 읽는다. 부분의 견지에서 전체를 읽고 전체의 견지에서 부분을 읽는다. 문맥과 애매성에 민감해지고 암시와 함축에 예민해진다.
말의 색채와 문장의 냄새와 절의 무게를 곧 알아차린다. 심지어는 구두점까지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내려 한다. 책은 이렇게 읽어야 하죠. 마음을 담은 독서는 이런 것이고요. 다들 연애편지 한 번씩 써보셨잖아요. 받아도 보셨을 테고요. 연애편지를 읽어본 사람은 편지에 쓰여진 것을 통해서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는 법과 부분만을 가지고도 전체를 파악하는 법, 그리고 애매한 표현 속에서 상대의 감춰진 메시지를 유추하는 법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다들 옛 추억이 몽글몽글 나시죠? 박민영 작가의 책 읽는 책에서 책 읽기를 연애편지로 연결시켜서 설명한 글이 있는데요. 작가의 설명으로 이어가 볼게요. 연애편지를 읽어본 경험을 상기하면 독서의 원초적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연애편지는 글이 개인과 내밀한 관련을 가질 때 사람을 얼마나 감격시키고 흥분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나아가 글의 정보 전달 기능은 뒤로 물러나고 암시의 힘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체험하게 해준다. 단어와 단어가 만들어내는 정서적인 공간 사이에서 온갖 사물들, 나아가 세계가 재창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글만이 생성해낼 수 있는 고유한 지적 작용이고 매력이다. 좋은 책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스승이 되어주죠. 그리고 좋은 책은 친구 같은 스승이고 스승 같은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만나면 헤어지기 어려워요. 평생 함께 가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믿고 맡기기에 그보다 더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아이들이 연애편지를 써보거나 받아보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테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심장 두근거렸던 옛 추억을 살짝 소환하셔서 책 읽는 마음을 느껴보시고 아이들과 그 귀한 마음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실적을 위한 책 읽기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마음을 담아서 책을 읽는 경험을 하고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에 정성을 쏟으면 그 책은 자신이 담고 있는 비밀과 지혜를 조용히 때로는 격렬하게 말해주는데요. 그리고 세계가 나만의 세계로 재창조되는 경험을 한 번만 하면 책 친구와 절대 헤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더운 여름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책의 바다에 시원하게 풍덩 빠져보시길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